안세영 죽이기에 대한 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의 레전드 선수들까지 모두 출동한 이유가 저거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에 대해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배드민턴 레전드 출신 선수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많은 팬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체육회 2기 흥회장이 안세영 발언의 불합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과 뇌물비리 의혹이 드러나 문체부의 대규모 감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기 흥회장이 나름 설명한다고 했던 말 속에 모든 이유가 숨겨져 있다고 말하면서 배드민턴 레전드 출신 선수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이 더욱 심증을 굳히게 한다고 분석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대표팀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까지 전했기 때문인데요.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수에 대한 미흡한 부상관리 체계. 둘째,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이 두 형태를 복식으로 강제로 묶어 훈련하는 낡은 방식. 셋째, 개인 후원 계약을 제한하는 조치. 넷째,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제한 조치 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인 후원 계약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이것에 대해 배드민턴 협회는 얼마 안 되는 스폰서 후원금으로 협회 소속 전체 선수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안세영이 자신이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어 한 사람을 위한 협회가 아니다. 협회의 모든 시스템을 안세영에게 맞출 수 없다. 안세영은 자신이 손흥민이나 김연아급은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적당히 요구해야 하는데 너무 심하다고 대놓고 저격성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틀란타에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방수연은 안세영을 위해 협회가 할 만큼 했다. 너무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부상 없이 대회에 나서는 선수는 없다. 나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습으로 극복하고 나가 금메달을 땄다고 말했습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레전드 하태권 해설위원 역시 안세영 논란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협회가 한 선수에게 맞추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견해를 냈습니다. 그는 난 협회 관계자도 아니고 안세영의 측근도 아닌 제3자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양쪽 입장이 다 이해돼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협회는 규정 안에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전체적인 시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회는 이 종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전체 선수 관리를 위해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놨을 것이다. 협회가 그 규칙을 어기고 특정 선수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협회의 문제이고 선수가 불만을 가질 만하더라도 협회가 기존 규칙대로 운영했다면 선수의 문제다. 협회가 한 선수에게만 맞춰줄 수는 없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양측의 주장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은 만약 자신들이 세계 랭킹 1위이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그 보상을 가로채고 있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도의 한 선수의 예를 들었는데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이자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이 지난해 연봉과 상금 등으로 9억여 원을 받은 가운데 세계 랭킹 13위의 외국 선수 수익이 100억 원가량에 달해 비교되고 있어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2일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따르면 안세영은 지난해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상금 62만 8,020달러를 받았습니다. 안세영의 정확한 연봉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6,100만 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입단 첫 해 연봉은 대졸 선수가 6천만 원, 고졸 선수는 5천만 원이 상한액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이후 3년 차까지 연간 7% 이상 올릴 수 없는 황당한 노예 계약에 가까운 독소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각각 1억 5천만 원, 1억 원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세영은 현재 입단 4년 차라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안세영은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상금과 연봉을 모두 합친 안세영의 지난해 총 수입은 9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해외 선수들은 스폰서와 광고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내 선수는 규정상 개인적 후원이 모두 금지된 것이 그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지난해 세계 랭킹 13위 푸살라 신두는 지난해 광고료와 스폰서십으로만 71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신두는 지난해 총 상금 5만 4,015달러를 받으며 전체 99위 수준의 상금을 받았지만 안세영보다 10배나 많은 광고 수익을 벌어들인 셈인데요. 포브스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2019년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인 신두는 인도의 마케팅 능력 덕분에 여성 수입 순위에서 든든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접한 많은 팬들은 인도하고 한국의 배드민턴 인기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것 아니냐고 황당해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역시 안세영이 개인 후원을 열어달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충격적인 속내를 드러내 많은 팬들로부터 저 인간부터 계좌 추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안세영 같은 선수에게 개인 후원을 열어주면 비인기 종목 산하체육협회는 광고 스폰서를 거의 받지 못한다. 대기업들이 비인기 종목의 체육회에는 1년에 1억도 후원을 하지 않는다. 안세영에게 개인 후원을 허락해주면 이런 비인기 종목 체육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안세영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많은 팬들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협회에서 임원이 40명이나 되니 결국 저 임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안세영에게 개인 후원을 허락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니냐고 비아냥대면서 안세영을 죽이려는 이유는 하는 일도 없이 월급을 받아가는 임원들의 밥그릇이 날아갈 판이라 저러는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과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간 데는 좋은 성과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려움을 겪었다. 촉매 역할을 정부 부처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사권 1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사단을 급파했습니다. 그는 이어 배드민턴 협회부터 시작하지만 비슷한 관행과 잘못된 점이 다른 단체에도 해당한다면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비리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작심 발언을 해 뒷구녕으로 돈을 받아 먹은 몇몇 인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